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화부터는 MC가 바뀌었죠? 저는 편집 제작팀의 막내 윤채영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1, 2화에서는 영감을 얻는 방법이랑 사람을 보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책 작업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나왔잖아요. 책이 나왔죠? 이런 책이 나왔는데요. 1년이나 된 것 같아요. 아는 사이를 한 지 벌써. 아는 사이를 하는 동안 동영상이랑 책이 몇 개 정도 나왔을까요? 총 16분을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모든 분들을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는 텍스트로만 인터뷰를 땄고 이제 앞전에 7분 정도는 영상으로 담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한 거죠. 그럼 아는 사이를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대충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4월에는 이제 창업동아리 팀원 모집하고 이제 창업동아리 신청서를 넣어서 심사를 받았고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5월에는 이제 저희 아른사이 브랜딩 기간이랑 어떤 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었고 이제 한 달 동안은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첫 촬영이 들어갔었는데 6월, 6, 7, 8, 9, 10, 11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편집 디자인에 들어가서 11월, 12월은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1, 2월은 1차 퇴고를 했고요. 이제 3월 달에 발주를 넣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퇴고를 했죠. 그럼 그동안 만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 오늘은 어른은 아니지만 만 가지고 왔는데 이 앞전에 에세이라고 다른 책을 하나 더 냈어요. 그 책은 이제 저희 팀원이 12명인데 그때는 이제 한 분이 들어오기 전이어서 11명의 대학생이었죠. 11명의 대학생이 어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시선으로 어른에 대한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돈, 시간, 사랑, 사람에 대해서 이 네 챕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만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였고요. 이번에 나온 책은 이제 역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저희가 이 책을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만들었다 해서 역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책은 16분의 다양한 나이대죠. 20대부터 이제 50대까지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한 책이어서 뭐 창업가도 있고 이제 작가도 있고 배우도 있고 보컬리스트 지망생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펀딩을 해서 성공을 했죠. 네. 네, 첫 펀딩 성공 아무래도 첫 번째 수익금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익금이 없이 활동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자본금은 어떻게 나셨나요? 일단은 창업 동아리로 활동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 창업 동아리 자체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500만 원 넘게 썼죠. 저희가 얼마 썼죠? 시제품 개발비까지 하면 진짜 한 1,000 얼마 썼어요. 촬영 장소 대여 이런 거랑 부스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들 사고 이런 것도 동아리 지원금에서 했었고요. 또 이제 시제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돈을 따로 받았었죠. 그래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개발비로 썼었고 이제 어른은 아니지만 또 시제품 개발비 플러스 이제 저희가 판매를 했던 제품들은 펀딩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창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창업 동아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군요. 너무 추천을 합니다. 이게 꼭 창업 목표가 아니더라도 뭐랄까 창업 동아리라고 하면은 되게 생소하긴 하잖아요. 저도 되게 생소했는데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업 동아리로서 직접 해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연습 단계였던 거죠. 창업의 연습, 뭐 체험 이런 느낌.
그래서 하면서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못하는구나. 창업까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이제 창업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창업 동아리를 하시면서 영상도 많이 내시고 인터뷰 책도 결국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걸 하나만 꼽아보자면은 뭘까요? 일정 일정 조율. 조율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팀원이 많다 보니 각자의 사정도 다들 있고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다 보니 일정 조율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제가 통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회의 시간이나 촬영 일자 같은 일정 조율.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가가서는 대표님은 또 회사랑 학교 그리고 창업 동아리까지 병행을 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 9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인턴을 했고 한 5개월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른사이를 했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랄까 잠을 조금 줄이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정말 악이 되는 건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음주 가무가 가장 저는 시간에 있어서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주를 줄이고 줄였어요. 줄였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줄였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랑 비교도 안 되죠. 이제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다닐 때는 뭐 음주 좀 해봤자 맥주? 이 정도? 오전 7시 기상. 2호선. 2호선. 모자이크 해주시나요? 2호선. 그렇게 하고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뭐 7시, 8시.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씻고 나서 나오면은 뭐 한 10시 되고. 그럼 이제 10시부터는 아른사이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 아른사이를 할 때도 있고 수업을 들을 때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새벽 한 2-3시는 돼요. 한 5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 4시간 잤던 것 같아요. 정말 바쁠 때는 막 2시간 잤을 때도 있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 좀 몰아서 자고 주말에 좀 몰아 자면 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사람은 원래 7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뭐 4시간 자도 된다 이런 거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을 혹사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때는 할만했으니까 지금은 못하겠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뭘 포기하셨을 겁니까? 이걸 고민하네? 아른사이 vs 회사? 퇴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퇴사를 하긴 했죠. 근데 그때 취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찐 취업을 하고 나서는 야근도 했기 때문에 좀 더 힘들었죠. 10시부터 내 세상이었다면은 야근을 하고 나서부터는 12시부터 내 세상이니까 집에 와서 뭐 씻고 밥 먹고 하면 11시 이렇게 되니까 그랬죠. 좀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인간은 똑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 당시엔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좀 자기 채찍질을 많이 했죠. 그러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 대표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뻔한 말인데 루틴이 있는 거. 정해진 루틴대로. 루틴이 있는 거. 그리고 뭐랄까 투두를 항상 확인을 해요. 제가 꼼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되게 잘 까먹어요. 정신이 없고 막 이러니까 당일에 해결해야 되는 일을 정리해놓고 주간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을 정해놓고 그걸 조금 틈날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쵸. 루틴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는 날을 정해놓는 거. 이날만 놀아야지 이런 느낌. 사실 근데 정해놔도 잘 못 지켜요. 근데 수면의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 못 지켜요. 이게 뭘까? 나 못 지켜. 일을 한다고 너무 친구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조금 내 시간이 너무 없는 느낌? 물론 아는 사이도 내 시간이고 회사에서도 내 시간이고 다 나를 위한 시간인데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은 느낌? 또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밥 먹고 무조건 30분은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밥 먹고 30분 그쵸. 그것도 도움이 되고 30분 1시간을 뭐 어떻게 쓰냐는 건 자기 자유이긴 한데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걷는 게 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좀 머리도 비우고 운동도 좀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유튜브다. 그러면 밥 먹고 30분 유튜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그런 탈출구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루틴을 정해서 나의 시간을 잘 챙길 수 있게 하는 게 또 대표님만의 꿀팁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 책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책 제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모르지만 본인이 처음 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다음 책을 만들 때부터는 꼭 이것만 지키겠다. 이거는 미리 해두면 좋겠다. 이거는 나만의 꿀팁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진짜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기획을 짜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주제가 있어야겠죠. 그쵸. 내가 적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도대체 뭘까? 난 뭘 적고 싶어 하는 걸까? 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에세이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집은 남이 말한 걸 내가 전하고 싶다 라는 거였으니까 초점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런 초점을 정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목차를 정하는 거죠. 뭐 내가 어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그럼 이 어른에 대한 테마를 정하는 거죠. 어떤 어른, 어떤 어른, 어떤 어른, 어떤 어른.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를 정해놓고 이거에서 좀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 아이템에 그 아이템의 테마별로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별로 이제 좀 알맹이를 좀 채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좀 글로 러프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좀 찾는 거. 디자인을 찾아주고. 사실 뭐 동시에 해도 돼요. 분위기를 먼저 정하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게 분위기가 좀 정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정적인 디자인의 그 레퍼런스를 먼저 찾아놓고 좀 색의 계열도 좀 찾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끌리는 걸로 먼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린다고 이걸 잡고 있으면은 안 풀리는의 연속이니까 조금 돌려서 글이 안 써진다 하면 디자인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디자인이 안 떠오른다 그럼 글로써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좀 그거.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네. 책은 최소 한 4개월은 두고 봐야 된다. 4개월은. 뭘 적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퇴고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맞죠. 사실상 봐도 오탈자는 계속 보이고 봐도 이거 좀 더 고치고 싶다라는 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퇴고의 시간을 거의 한 달 반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 4달은 잡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뭘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테마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주제 안에서 이제 목차별로의 사실 그 테마가 다 통일돼도 되는데 저는 뭔가 좀 목차와 좀 다른 테마가 있는 게 더 재미있어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콘텐츠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를 막 하다가 막혀. 그러면은 막히는 걸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좀 다른 걸 먼저 살짝 환기 느낌으로 뭐 글을 쓰다가 글에서 막히면 디자인을 조금 한다던가 디자인에서 막히면은 글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그렇죠. 자신의 스트레스 탈출구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다들 파이팅!
제일 프린트 샤라웃 한번 해주는 거. 제일 프린트 사장님께 샤라웃 한번. 아 맞아요. 책을 너무 빨리 뽑아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되게 애용이라고 해야 하나 애용하는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 인쇄소 사장님이 계신데요. 제일 프린팅이라고 저희 2권의 책 다 거기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 초짜인데 그리고 책을 만들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 뭐 디자인 쪽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이 프린트 하나하나 색깔도 다 입혀야 돼요. 사실상 그런 전문 지식이 우리도 처음 책을 낼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쇄소 사장님이 다 알려주셨거든요. 사실상 이미 우리는 알고 갔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글자가 프린트로 나왔을 때 깨질 수도 있고 번질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옆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데 유튜브에 워낙 잘 나와 있기도 하니까. 우기혁 대표님 오기영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책 제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3화는 이렇게 끝이지만 아직 4화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